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판서형이 아닐 때 그 한자 문명권 동양사상에 관련된 거를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못 찍었던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상대적으로. 물론 몇 번의 판서, 사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 판서 이렇게 하면서 동양 철학 그거 먼저 시작은 하긴 했었죠. 초반에 같이 했죠. 그리스, 동양 뭐 이거저 같이 했었는데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또 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었는데, 오늘 하려는 이유는 분량을 조절해야지가 아니라, 제가 이제 어저께 어젯밤에 새벽에 청소를 하다가 한 25년도 넘은 그 전에 엄마가 사주신 그 얇은 바바리 코트를 찾아서 지금 내가 어제때 집어넣어놨나? 잘 개놨습니다. 아니, 빛도 바래고 쭈글쭈글해져 있더라고요. 그 케이스를 제가 다른 정장 케이스로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2년 몇 개월 만에 찾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서 마음이 이제 그 밑에 설명에도 쓰고 했지만은 마음이 이제 굉장히 좀 그랬어요. 청소할 때는 15초짜리로 해서 빨리빨리 접어놓으려고 15초짜리로 했기 때문에 얘기는 짧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어제 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한 4시 근처에 밖에 나가서 그거랑 관련된 거를 주저주저 앞뒤 없이 그냥 그 엄마는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또 막 제가 이렇게 투병을 하고 있고 또 엄마도 치료를 받고 계시고 그런 거를 또 일기를 하나 남겼어요. 길게 거의 뭐 한 45분짜리 이렇게 일단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나중에 풀 수도 있죠. 뭐 그거랑 그 영상이랑 관련된 이제 설을 푼 거죠, 썰을. 근데 오늘은 그게 이제 아까 일이고, 지금은 이제 대낮이 됐는데 여전히 그 심정적으로 그 뭔가 안타깝고 그립고 그런 게, 이게 사람 사는 그 의미고 참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글로 이제 좀 쓰다가 지금 어 신나게 쓰다가 보니까는 조금 무리가 많이 와가지고 글로 못 쓰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불교, 인도, 그리스교, 유대교 뭐 여러 가지 썼는데, 동양 쪽 거는 이제 그 쓰려면은 한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판서형. 근데 여기에서 한자로 변형할 수가 있어서 이게 그나마 편하긴 한데 지금 못 쓰겠다고, 지금은 좀 쉬었다가 쓰던지 말로 좀 남깁니다. 뭐냐, 이런 사람의 그 삶의 의미나 그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파미르구원 아래쪽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의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나 사유도 있지만, 동양 한자 문명권에도 분명히 그런 게 있잖아요. 한자 문명권이라고 하면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화 사상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발흥한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나라, 조선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베트남에 가서 다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고, 또 어떤 데선 더 막 끝판까지 가고, 우리나라 같은데 많이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고대적인 개념 있잖아요. 우리 인의예지 사단, 성리학적 세계관 우리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른 어떤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 못지않게, 동양은 기본적으로 뭐 정치 철학을 핵으로 하지만 그 안에 가장 그 베이스로 여러 가지를 법과 뭐 묶고 있는 그게 역시 그 육아가 많이 묶고 있단 말이죠. 공자 선생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여기다 주저절 한번 글처럼 밀도가 있진 않겠지만은 한번 집중해보자.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라고는 이제 어쨌든 교과서 수준이나 아니면 교양 수준에서 사단 들어보셨죠? 사단 칠정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전개된 성리학적인 그 사람과 동물이 같냐 다르냐 그 성이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개가 됐죠. 거기에는 또 시대적 정치적 맥락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보다 이제 더 고대로 원류로 올라가면 공자 선생이잖아요, 역시. 근데 공자 선생이 이제 춘추 시대를 산 양반이기 때문에 주나라가 이제 한 반쯤 붕괴되던 시기일 뿐이고, 공자 이후에 다양한 유가적 생각, 그리고 거기에서 뻗어나간 또 법가적 생각, 순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법가적인 원류로 보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반쯤 무너진 게 아니라 이제 와장창 무너지던 전국시대, 이런 때 이제 사실 묵가도 있었고 여러 백가쟁명의 시기가 오는데,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공자가 아주 나중에 결국은 공자가 통일을 하는 셈이잖아요. 평생을 주유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쓰지 못했지만, 근데 사단하면 이제 사단 칠정에서 그 사단이 이런 거잖아요. 인의지의 그 단서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단서라면 뭐의 단서일까요? 덕의 단서예요. 덕. 사람에 대한 그 탐구는 동양이건 서양이건 한 가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사람이 다르지 않으니까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만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즉 덕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그리스에서 자연 철학에서 인간 철학으로 넘어올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덕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덕이라고 하는 개념을 헬라어로는, 그리스 말로는 아레테라고 해요. 아레테. 우리 한자 문명권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아레테는 뜻이 뭐냐면은 진짜 다운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덕하면은 사실은 사람다움 인을 말하는 거예요. 인. 제가 지금 마음이 어제 청소 이후에 지금까지도 마음이 좀 이상하고 엄마에 대해서 내가 뭘 빨리 회복돼서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게 안 되고 그럴 때 어떻게 원래 그러한 어떤 다움 이거를 펼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걸 많이 생각을 어제 새벽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잠도 좀 많이 모자르고 막 그런 상태로 다시 이걸 켜서 노동을 하는데, 근데 그 덕은 이를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덕은 사람이니까 사람다운 그 덕 이런 거가 되겠죠. 근데 이게 뭘 잘하는 거, 내가 예를 들면 춤을 잘 춘다. 춤을 잘 추잖아요, 제가.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춤을 잘 출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쓸 수도 있고, 문학적인 글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수학을 되게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거는 테크네라고 해요. 테크네. 그리스 말로. 그래서 아레테와 테크네가 갈리거든요. 근데 동양에서 말하는 덕이 바로 아레테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같아요.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치면서 쭉쭉 나갔던 그 아레테의 개념, 덕의 개념, 그 이후에 헬레니즘이나 뭐 로마 헬레니즘,
그 이후에도 서양에서도 어떤 마땅히 그래야 되는 사람다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동양에서도 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쨌든 이제 그 추후에 이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게 이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와 기가 있는데, 이가 다 이렇게 풍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오면은 사람의 성이 바로 즉리, 성증리가 바로 이제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이죠. 이제 성리학도 성리학이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변형된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양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증리가 되고, 성리학에서는 심은 심통성정이라고 해서 성이나 정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총괄하는 어떤 주체로 보거든요. 재미없게 가나 갑자기? 제가 그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사람다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의예지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세요? 그거 쉽지 않죠. 저는 동양 쪽의 그 생각을 볼 때, 제가 처음에 동양 쪽에 대한 그런 거, 뭐 예전에 할아버지한테 한번 배우긴 했죠. 할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하셨고, 또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그 이제 선생님이셨고, 그 훈장 같은 분이시죠. 한학하시는. 저는 본 적은 없죠.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인물이 더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만 한번 봤는데 딱 수염에 그냥 아주 그냥 멋있어요. 그 이제 조선 분이시죠. 할아버지는 20 몇 년생이시고, 그러니까는 증조 할아버지는 이제 구한말 혹은 조선 이때 분이신데, 뭐 그렇게 해서 뭐 그 어렸을 때 한 거는 제대로 생각도 안 나고, 저는 20살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볼 때 그 한문을 잘 모르니까 이제 유명한 경전이라든지 이런 동양의 그 생각들 볼 때 제가 여기다가 그 독서 노트 이런 거를 좀 남기자면, 저런 진짜 노트에다가 많이 그런 거 생각을 쓸 때 그런 것도 많이 썼는데, 도울 선생 책을 20살 때 그 재미있게 읽었어요. 동양학 책 중에, 동양 사상 책 중에서 재미가 되게 없거든요. 재미가 진짜 없어. 근데 도울 선생 책을 좀 재미있게 읽었던 편이고, 이제 그분에 대한 저의 평가나 그때 당시 혹은 지금의 평가나 이런 거는 좀 사치하고라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쨌든 제가 영향을 많이 많은 그 배움을 받았던 선생님이고, 근데 이제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흡수되고 모든 게 다 좋고 그럴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증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증경 선생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또 그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부분에서 흡수 안 되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남긴 부분도 있고,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다른 분들 책들이나 아니면 그 동양학을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일본 같은 데 잘 정리가 됐고, 중국에서도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된, 기본적인 정리가 이렇게 좀 그 근현대로 오면서 한번 됐단 말이죠. 동양 철학사 같은 게 쓰이고, 중국 그 철학사에 의해서. 그리고 새로운 또 중국은 양명학적인 전통이 커요. 그러면서 서양 철학과의 상호 영향이랄까? 상호 영향이 아니지. 동양학 그 현대에도 잘 안 쳐줍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에 속해 있고 한자 문명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많아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인 같은 것만 해도 굉장히 현실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 의, 예시 이런 거에 대해서 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어쨌든 그 이후로는 좀 다양한 각 좀 더 전문적인 그 연구자분들의 이제 도울 선생님 책 같은 경우에는 안에 전문적인 그런 것도 많이 들어있고 또 교양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또 글 전개 방식 이런 게 있는데 그 연배에서부터 그 연배 아래쪽에 또 각 영역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진지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글은 진짜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관심이 있으면 보게 되죠. 보게 되고 또 한 방향 그런 방향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방향은 이제 원서로 된 그 철학책을 제가 조금 읽을 수 있게 돼 20대 초중반에 읽을 수 있게 될 때 이제 영어로 쓰인 책들도 이제 좀 봤어요. 동양학에 대한 책. 그럼 이제 번역이 된 책도 있고 아니면 아예 영어로 쓴 책도 있고 동양학자들이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데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느낀 게 아, 진짜 재미가 없다. 좋은 말이긴 한데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재미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인생에서 반복되고 가치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꾸준한 이 실천이나 아니면 꾸준하게 이렇게 어떤 그 정신줄 놓지 않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은 통양적인 데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동양적인 덫. 인이라는 게 뭔지 먼저 해볼게요. 공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지금 얘기했다가 엄청 길게 말할 순 없고 나중에 이거 한번 시리즈로 한번 가보지 뭐 말로 푸는 거라고 해도 아니면 글을 쓸 수 있으면 글을 써보고 공자를 보통 원류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공자 선생은 인을 중시했던 덕 덕의 핵심은 인이에요. 인에서 파생돼 나온 게 바로 인의 예시예요. 맹자 선생이 이제 그 불인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했던 그 사덕 사단 이런 것 그리고 또 주의 선생이 또 한번 총정리를 하고 또 우리나라로 오면은 이황 이 선생이 또 기대스 뭐 또 그 이후에 다산 선생님이라든지 사단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죠. 그리고 뭐 그 춘추 전국 시대만 해도 맹자나 순자에서 갈리고 막 이렇게 되지만 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다움 이런 게 진짜 있고 이런 게 되게 소중하다. 이런 거에 그냥 합당한 어떤 합당하게 자기가 처신하는 그 순간, 삶 속에서 그런 순간, 그런 행동, 그런 언행, 그런 시간, 그런 순간 이런 게 참 의미 있고 소중하다. 엄마가 나한테 그때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가죽 잠바하고 바바리코스 사주신 거 그게 참 이렇게 남는 거야. 이 25년을 훌쩍 넘고 나서도 나는 지금 그렇게 못 해드리고 있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병원 일정 하나를 남겨둔 상태에서 남고 이제 또 이렇게 일기를 써보는 거죠. 근데 인의해지는 다 인에서 파생이 된 거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다움, 덕을 말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잘하는 테크네가 아니라 아레테를 말한다는 거지. 헬라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근데 보세요. 인은 추상적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인에 대해서 공자 선생님이 제가 이제 공자 선생님에 대한 또 연구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뭐 우리나라도 계시고 있단 말이죠. 동양권에. 외국에서 동양 철학 잘 안 쳐줍니다. 최소한 인도 철학 정도는 돼야 그래서 좀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읽었던 책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공자 선생님이 인을 얘기할 때 그 그 시대 맥락 그게 있어요. 그 이전에 은나라가 있었고 그 앞쪽에 하나라가 있었다라고 하죠. 하은주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상나라라고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죠. 상나라가 이제 은나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나라는 바로 우리 공자 선생이 살았던. 근데 은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공자가 그 전통을 인이라고 하는 그 가치로 새롭게 해낸 아주 거인이시죠. 소크라테스 같은 분이죠. 정말 전환을 하신 분이에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아주 큰 거인 하나, 그 이후에 또 훌륭한 선생님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잘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대전환, 동아시아 한자 문명권적인 사람에 대한 생각의 대전환. 근데 그게 그렇게 재미없는 그냥 사람다워야지 이 정도가 아니야. 이분은 최소한 두 개의 그 좀 크게 봤을 때 문화 양식이랄까 사유 양식이 두 개의 것이 겹쳐 있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끄집어내고 창조해내고 해석해내고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에요. 뭐냐? 엄마가 무예요, 무. 은나라가 무예 전통이 있는 나라거든요. 중국은 그러니까는 한족이 헤게모니를 그래도 전체적으로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역사 전체에서 한족이 아닌 북방계가 들어와서 머물거나 영향을 주거나 중국을 형성하는 게 지금 중국도 청나라에서 온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그게 더 많아요. 많은데 이제 묶어내는 데는 한족적인. 그리고 중국 보면은 공자 자체가 산동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청동기 문명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전역에서부터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북방 라인 그리고 산동까지가 이 같은 유물이 나오잖아요. 같은 유물. 그 거석 그리고 청동기 같은 유물이 나와요. 같은 문명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한족은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그 가장 키가 큰 그 민족이죠. 그 북방계이면서 그리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 대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야,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개발도상국 이렇게 늘 배우고 이렇게 했던 데서 이제는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가면 진짜 뭐 아주 선진국 그까지 갈 수 있는. 근데 키가 커요, 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우성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정우성이 무사라는 영화를 예전에 찍었었거든요. 근데 정우성이 중국에 갔는데 정우성 키가 190 다 되는데 거의 186인가 7인가 그런데 엑스트라들이 190짜리 엑스트라 뭐 거기 싸우고 뭐 해서 막 이렇게 짓밟히고 이 다구리 밟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저 엑스트라들이 190 이상이 그냥 수두룩하더라는 거예요. 중국 가니까. 근데 산동 거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산동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 문화도 같고 인종적으로도 중국은 북방계 남방계가 다 섞여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 역사 진행 과정에서 아래쪽에 오초월 이쪽이 이제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원래 그 황하 쪽, 진짜 한족이라고 보통 말할 수 있는, 그리고 한족에서 거기에서 조금 더 위쪽 가면 이게 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요렇게 돼 요쪽이 이제 낙양이고 요쪽이 장안이고 한데, 요 바로 위쪽이 이제 바로 여포나 이런 몽골계 뭐 막 근육질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계통이에요. 몽골 계통이란 말이죠. 근데 현대로 와서는 가장 영양 상태도 좋고 하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도 크고 뭐 그렇죠. 근데 산동에 같은 우리 그런 계열의 그런 사람 공자가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거는 빼고, 그런 거는 뭐 느슨한 추론이고, 어쨌든 간에 산동에 그런 거한들이 많은 거는 예전부터 말이 있었던 얘기예요. 정우성이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중국에 왜 이렇게 키 큰 사람이 많냐.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 북방계 사람들이 꽤 청나라 자체가 30분 가까이 지금 핵심을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재미있으면 되니까, 제가 의미 있게 노동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산동 거한의 엄마가 무고, 거기에서의 무는 이제 우리 단골, 탱그리, 단군, 이 무당을 말하는 것이고, 또 아빠는 또 무예요. 그는 무사, 사무라이 뭐 이걸 말하는 거죠. 그 아빠가 거한이고 산동 거한이고, 제가 지금 그냥 바로 얘기하는 거라서 책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빠가 한 70 됐고 엄마가 16살. 아빠는 아주 거한의 장군이고 무고, 엄마는 뭐 꽃다운 나이 이팔 청춘의 무, 이제 청동방울, 청동거울 뭐 이런, 그리고 노래나 춤이나 이런 걸로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요 자연의 이런 것들과 뭔가 무적인 소통을 하고 하던 그런 문화였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제기 다루고 막 이러는 거에 달인이야. 그러면서도 인을 얘기했어. 왜냐면 이제 그 전통은 은의 전통이고, 은에서 주로 바뀐 거를 오히려 공자는 아 이게 얘기하기가 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은적인 것을 주적인 것으로 바꿀 때 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람다움이라 하지만, 이 사람다움은, 이 인애는 그 추상성 때문에 자신이 지금 문화적으로 겪어왔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자신 나름대로의 숙고와 사유를 통해서 인을 가장 중시했지만은 또 예를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인, 예, 이걸 보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맹자가 의를 중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인, 의, 예, 지 이렇게 한번 볼게요. 뭐냐면은 인이라는 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긴 하지. 프랑스 혁명의 개념처럼, 자유평등 박애처럼. 자유평등 박애가 계속 왔다 갔다 복고되고 그 계속해서 그 반동 이렇게 되면서 그런 개념에 대해서 그 이후에 유럽의 다양한 철학자들이 견고하게 만들어준 말이죠. 근데 이는 아레테라고 하는 어떤 조금은 뭐라고 합니까, 크게 묶은 실체를 잡기 어려운 그런 거라면, 공자가 말한 얘는 어디에서 온 거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의에서 온 거예요. 의는 뭐죠? 의는 구체적인 상황, 맥락, 시간, 관계 이런 데에서 어떻게 내가 언행하고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바로 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의. 맹자가 강조했던 의.
그러니까는 인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 덕이라면, 아레테라고 하는 추상적 덕이라면은 각 상황마다 그 인에 입각한 의로운 처신. 근데 문제는 인은 보편적인데 의는 구체성을 띠고는 있지만, 이게 예전에 최양락 씨가 얘기한 게 있어요. 개그가 이게 잘 되면은 빵 터지지만 안 되면 이게 죽일 놈이 된다. 의도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혹은 내가 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관점을 다시 보거나 아니면 제대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매뉴얼화된 이해, 이게 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그 순서상으로 보면은 인, 예, 이게 이렇게 같이 묶이긴 하죠. 그리고 나중에 순자라든지 또 이 맹자 이 시기에도 의와 예를 가지고 이제 그걸 하잖아요. 순자는 예라고 하는 표준, 이거를 굉장히 중시를 했던 사람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순자는 어렵습니다, 사실. 천군의 개념도 나오고 막 이렇게 어렵거든요. 하다 막히는 어떤 부분이 있어. 근데 어쨌든 예라고 하는 걸 중시를 하는데 그 예가 바로 표본인 거예요. 그걸 성인이 제시했다 이거지. 근데 그 있는 사람다움 그리고 구체성 속에서 의로운 행동으로 인을 지켜내는 거야.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게 잘 되면 뭐 우길 수 있는 거잖아, 그냥. 패륜적인 걸 하면서도 의로운 걸 의롭다고 우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본 예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헬레니즘 시기의 스토아 학파나 아니면은 그 중세 신학의 자연법 같은 것이 바로 최소한의 법칙들 몇 개,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 뭐 이런 식으로 생육하고 자신을 해치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고 뭐 이런 그 원리가 있는 것처럼 얘가 있는 거야. 근데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은에서 주로 넘어오는 그 시기의 문화적인 것들을 흡수를 하면서 예의 도사이기도 하고, 또 인에 대한 문치적인 어떤 인문적인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 이 제사의 문화 이게 아니다. 그러나 제사의 그 예를 어떻게 쓰세요? 한문으로 어떻게 쓰죠? 한문으로 이게 잘 보이려는 거.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이쪽이 뭐냐면은 시예요. 시. 볼시. 본단 말이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쪽은 농인데, 농은 이렇게 높게 솟아오른 발이 있는 어떤 그릇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용구예요. 제사용구. 그 제사의 스페셜리스트였던 공자가 예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요 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로부터 그 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 싸움 무 말고 이 무. 무가 사실은 보는 사람이거든요. 보는 사람들. 사관도 그렇고 그리고 이 무당도 그렇고 이 위를 많이 봐. 별자리를 보고. 그리고 요 제사 그릇은 그걸 통해서 제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인이라고 하는 추상성에서 의라고 하는 구체성들을 어느 정도 이건 합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하나의
어, 매뉴얼로 들어간 요 예. 그래서 그 예라고 하는 게 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극기봉래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단에 대한 사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덕에 대한 그 해석이 자연스럽게 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다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딱딱 때에 맞게 깨어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호연지기도 기르고 맹자의 선생님 말처럼. 그리고 예라고 하는 것은 순자의 말처럼 이게 그렇게 해도 지멋대로 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제시한 예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공자 자신은 은나라적인 것들을 에서 좀 더 발전된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했지만은 이 제식에 있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농축되어 있는 의가 농축되어 있는 인을 담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준거가 돼줄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종합을 해낸 분이죠. 그리고 그때 이 예는 이미 그런 종교적인 색채가 아니라 굉장히 인문적인 색채로 내려오는 거예요. 인문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예술 철학적인 함의까지도 가지고 있는 공자 선생님 예술 노래 잘하고 악기 이런 거 관심 있고 노래 이렇게 하다가 누가 잘하는 사람 하면은 충격에 빠지고 이런 분이잖아요. 하현우 국카스텐 딱 들으면 충격에 빠졌을 거야. 앵콜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를 가릴 수 있는 어떤 지혜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사덕인 거예요. 사람이 가져야 될. 그 제가 이제 갑자기 이 얘기를 풀게 되는 거는 사람다움을 예라고 하는 건 근데 고정된 거는 아니. 그러니까 순자가 말하는 그 예라든지 아니면은 혹은 이희 선생이 말하는 예라든지 이런 거랑 달리 주자는 사실은 예가 계속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양명 정도의 그 방향으로 가면은 더 그렇죠. 근데 얘는 그 의가 시기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의로운 어떤 처신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이 디지털 시대는 다르잖아요. 3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봉분 그 제초하고 그거를 지금도 저 시골에 어, 오촌 되시는 그 삼촌분이 저하고 2살 위쪽인데 삼촌이시거든요. 그걸 우리 할아버지 그거를 아직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매번 얼마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는데 어, 그만하라 이렇게 해도 아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한 이제 우리 할아버지죠. 그리고 이제 그 형한테는 큰아빠고 큰아버지에 대한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 동생분이 소아마비가 있으셨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약값을 이렇게 보내셨대요. 남 모르게.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걸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가 이제 그 삼촌한테 뭔가 좀 그래도 보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데 이런 게 다 인, 의, 예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봉분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언젠가부터 다 화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3년 상인이 이런 걸 지금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상문화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본 그 문화만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은 딱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정해진 곳에서 딱 어떻게 하고 육개장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예전에는 곡소리를 막 했잖아요. 그 안 나오는 억지 곡소리를 많이 했다는 여러 그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그렇게 이는 같아. 이는 사람의 그 마음 그거는 같아들.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예전에 사준 저걸 보고 마음이 계속 안 좋은 거야. 내가 의를 행해야 되는데, 뭔가 사람다운 어떤 뭘 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 계속 바뀌는 거야. 얘는. 그리고 인의 예지. 지 역시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겠지. 인이라고 하는 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고, 의부터는 구체적인데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나 인의 예지에서 예나 지의 그런 것은 계속 살아있는 것들인 거죠. 살아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거 맨 처음에 할 때 연배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막 그 댓글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예의 바르신 분들도 있지만은 아주 그냥 그 꼰대스러운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일정 부분. 근데 그래서 진정한 예란 무엇인가? 위로 아래로 함께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막 되게 막 이렇게 하대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제 채널에 그 이제 시청자분들이 젊은 층이 많은데 10대만 해도 한 20, 30%가 되거든요. 근데 그 10대 분들한테 저는 이제 아주 되게 정중하게 해요. 주로 이제 강의 같은 거 이런 거 들으시는 분들이겠지만은 또 다른 제가 재미있는 거 이렇게 그냥 브이로그 올린데 이렇게 와가지고 아주 그 무례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정중하게, 그러니까 와서 비꼬는 거야. 그러면은 정중하게 한번 정문일침 비슷하게 탁 놀 수 있는 그런 멘트를 딱 하고 그렇게 하죠. 젊은 층은 그래도 좀 잘 바뀌는 편이거든요. 이제 좀 연배가 있고 그러면은 그런 게 잘 안 통해요. 더 세게 해도 잘 안 통하고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젊은 층은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바뀌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젊은 층 오시는 분들이 주로 뭐 어떤 학습이랑 관련해서 오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예의가 되게 있으시고 인의 예. 그러니까 지금에 맞는 어떤 이 디지털 세상에 예가 있는 거야. 각각 상황의 의에 해당되는 어떤 언행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체계화된 예. 그래서 보통 인터넷은 뭐 처음에 어떻게 그 통신식이 다를 것이고 지금 유튜브식이 다를 것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이랑 관계없이 뭐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향하는 방향은 인간다움을 향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낡은 그 옷 하나를 보면서 인간다움에 대해서 공자에서부터 뭐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 맹자, 순자, 주자, 우리나라의 율곡 선생, 다산 선생, 뭐 이렇게 각각 자세히 다루진 못했지만 큰 거 하나를 일단 남겨놓고 뭐 나중에 동양이 제가 이기론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 기반이 되기 때문에 성리학 같은 거에. 근데 유학은 훨씬 원시 유학은 그러니까 선진 유학이라고 하거든요. 선진 문화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진나라 이전의 유학은 소박하지만 인간의 그 덕, 진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런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다루는 그런 철학, 정치 철학, 혹은 사람에 대한 철학 이런 것이 또 이제 동양 철학이기도 하죠. 횡설수설 말이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노동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감사합니다.